그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유명한 프로가 있는데 네. 그 프로가 그 시간대 1위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1위 하나 봤더니 백종원 아저씨 나오는 골목식당 1위입니다. 그게 이제 자영업자들 찾아가가지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건데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막 보다 보니까 이 자영업 폐업률이 막 87.9%. 주변에서도 자영업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야, 나도 이거 연예인으로 성공 못하면 나중에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자영업 전부 다 이 폐업이 되는 게 아닌가 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 먼저 지금 얘기하신 네. 자영업 폐업률이 87.9%인가? 네네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건데. 맞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100개의 자영업 중에서 87개가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전면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이건 완전히 대표적인 가짜 뉴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뉴스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한번 보세요. 그럼 100개 중에서 이미 87개가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죠. 네, 이건 아니죠. 이것은 전체 자영업 중에서 폐업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로 자영업이 100개가 신규가 생기면은 87.9%가 폐업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100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폐업한 게 87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이제 자영업 폐업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것과 문을 닫은 것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마치 전체 자영업 중에서 이만큼이 그냥 폐업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87.9%라는 건 맞는 거냐? 그렇죠. 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치수긴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죠. 이 자영업 폐업률이 80%를 넘어설 때가 언제였는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였어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폐업률이 80%를 넘어섭니다. 2012년에는 87%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있는 87%라고 하는 주장이 언제 거냐? 이 수치가 이명박 정부 2012년도 통계더라고요. 그걸 왜 2018년도, 19년도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옛날 거를. 왜 이명박 정부 때 이 자영업 폐업률을 가지고 왜 지금 들고 나와서 주장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전히 폐업률이 72%라고 하는 것은 높긴 높은데 그러나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는 지금 낮아진 거죠. 4% 이상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폐업률이 몇 프로다 망해간다 이런 뉴스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갑자기 예전에는 무슨 뭐 몇 프로 안 됐는데 갑자기 80%로 뛴 것처럼 자꾸 이상하게 되니까 더 체감했을 때 망해가고 있구나. 근데 이게 또 궁금한 것도 그것도 있어요. 그 요즘에 그 자영업자들은 그렇다면 과연 요즘 여건이 좋은가? 사실 그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그 홍석천 선배님 있잖아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이제 레스토랑 잘 된다고 막 TV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어 죽겠어 하면서 막 축제하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갑자기 최저임금 영향으로 이제 경리단길 업소 2개를 문을 닫았다. 뭐 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최저임금이 실제로 이 자영업한테는 조금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이 자영업에 있어서 일정 정도 인건비 부담을 높인 면은 있죠. 있죠.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9%입니다. 전체 29%. 자영업자. 그러면 전체 570만 명인데 자영업자가 이 중에서 71%는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고용원이 없는. 그렇죠. 본인 1인 자영업이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하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가 71%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9%의 자영업자는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자영업자가 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이거보다는 사실 이제 이 자영업자의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것도 이제 개정해서 지금 5년 기한이었던 것을 지금 10년까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도 이제 높이 그 한꺼번에 많이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는 인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제 매입 확대나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제상의 혜택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제상의 혜택과 카드 수수료 이렇게 해서 준 혜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 늘어난 부담과 이것으로 인한 혜택이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 상쇄를 이제 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만큼을 다른 데서 약간 다 보완해 준 거네요. 이제 세액공제, 그러니까 세금과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상당 정도로 이제 지금 이제 보완을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좀 늦어졌죠.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이게 타이밍이.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늦어진 건데 문제는 자영업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실은 온라인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이 자영업 중에서 골목 상가의 자영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오프라인 형태의 자영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온라인 매출이 매년 20% 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대체 온라인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나 봤더니 2014년에 45조 원이었는데 온라인 매출이 2014년에 2017년에 91조. 야, 2배 이상 늘어났어요.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2배 이상. 3년 만에 2배가 늘었네요. 2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2018년에 그럼 작년에는 얼마가 늘었냐? 112조. 그러니까 지금 이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러네요. 이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온라인 매출의 지금 확장으로 다 지금 가고 있고 골목 상가의 오프라인 매장들은 별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임대료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압박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우리 골목 상가의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다. 네 번째 이 팩트 체크 정말 하나하나 이 팩트 체크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야당의 주장이 좀 야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 이거 IMF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는 우리가 뭐 별자리 보고 저 별은 무슨 별이야. 돗자리 깔면서 공원에서 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일자리 찾기 바쁘다. 이렇게 심각한 건가?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어요. 2022년까지 사실 이제 고용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2022년이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이 있는데 지금 그때까지가 이제 가장 심각한데 여기에 또 하나가 겹쳐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기간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기사직이 다 없어, 운전직이 다 없고. 그렇죠. 뭐 대리기사님도 좀 쉬어야 되고. AI 로봇이 나와서 식당에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은 서비스 종업원이 없어지죠. 그렇죠. 정확히 약 한 700여만 개의 직종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렇게나 많이요? 그 다음에 200만 직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500만 개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네요. 어디로 가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의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 지금 일자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과연 우리 황교안 전 총리께서 당대표에 출마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맞느냐? 그런데 100만 명, 실업자 100만 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겼냐? 그 이제 제가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총리 재임 시절인 2016년에 100만 명이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시절 보고받았던 걸 지금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자기가 총리로 계실 때에 보고를 받은 거를 지금 이게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기서 시간이 멈추셨나 보네. 고용 정책 중에서 가장 사실 좀 성과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냐면은 상용직이 늘어난 겁니다.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상용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상용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서요. 2016년에 1291만이었는데 101만 명이 늘어났어요. 2019년 1월 달에. 그러니까 139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상용직이 이만큼. 그러니까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신 분이 한 100만 명이 넘는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다시 말해서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그렇죠. 있다라고 안정된 하는 것은, 직장으로. 이거는 확실한 성과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 소득 분배 약화에 대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사실 본인들이 좀 자기 반성을 하시고 나서 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 계속 그 진위를 좀 따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서민들의 이제 삶이 이제 어려운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더 어렵냐 생각해 봤더니 TV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에 너무 재벌이나 부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예, 나는 뭐야?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계속 심해져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이 양극화의 심화되는 속도도 지금 굉장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격차도 부분적으로 상당 정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보면은 지금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높긴 하지만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임금 하위 10%하고 상위 10% 임금 격차를 보면은 2016년에는 5.63배였어요. 그런데 2년 후에 2018년도에는 5.04배로. 그러니까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네요. 예. 원래 줄어들 한 10% 정도가 줄은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표로만 보면. 예. 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역시 같은 기간에서 4.35배에서 3.75배로 줄었어요. 임금 격차가. 네. 이거는 이제 상당 정도로 그나마 임금 소득 격차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17년도 1분위 소득이 5.6% 증가했는데 5분위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어요. 1분위 소득이. 그러니까 밑에 하위가. 가장, 네. 예, 소득이 가장 이제 높게 증가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지금 이 악화되어 가던 양극화, 그 다음에 이 분배가 좀 개선돼 가고 있는 조짐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 이것은 지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야, 하위 20%가 이렇게 늘어난 거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하고 좀 관련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최저임금 인상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 인상, 뭐 아동수당,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장애인 수당, 네네. 이런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 늘어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일정 정도 소득 분배가 대단히 악화되는 것을 일단 막아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요즘 참 이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많이 어려우시죠?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평화정책 열심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짜뉴스를 해결하는 팩트체크 진짜뉴스 아임팩트 지금부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